어떤 아이디어로 생각을 그런 걸 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느낌은 그냥 제프딘님은 몇 번 해주셔가지고 예전에도 무뎌지셨나 봐요. 저는 이런 분들이 좋아요 누르면 막 설레서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저는 막 억울함에 잠이 안 오고 저는 억울함에 잠이 안 오고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할 것 같아요.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바이브 코딩처럼 이제 AI가 코딩을 한다. 그러면 개발자들이 그러면 내일이 없어지는 건가?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궁금한데 과연 이제 그게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서 만들어가면 그런 창발적인 게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프롬프트만으로 뭔가 이렇게 기존에 없었던 걸 만들어내는 게 가능할까? 저도 창발을 하고 싶은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로에서 네. 뭔가 네. 제로 투 원의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걸 왜 질문 드리고 싶냐면 네.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사실상 대세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어디까지 발전할까 저는 궁금하거든요. 많은 지금 들으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업체들도 기업들도 이게 과연 어디까지 발전할까? 그래야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어디까지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뭐 이게 뭐 저희가 뭐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예, 개인적인 의견을. 먼 미래에는 어떤 개발자 없어질 거라는 건 동의를 합니다. 진짜? 아까 과감하게? 저희가 녹화 전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제가 화들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자멸이라는 게 너무 네. 놀랐었거든요. 그죠? 그냥 어차피 AI가 해주긴 하는데 근데 현재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 LLM한테는 비적합하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편이고 왜냐하면 너무 구조화돼 있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한 언어거든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를 바꾸면 새로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그 코딩 도구 같은 커서 같은 걸 쓰다 보면 한 줄 한 줄 바꿔 체크하면서 이렇게 뭔가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프롬프트를 넣어가지고 그 코드 양 똑같은 걸 생성을 하면서 그냥 디퍼런스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게 계속 뽑아내요. 토큰 양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미래에 어떤 언어가 나온다면 그냥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한 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한 줄이 나오면 계속 스테이트가 바뀌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자기 회귀 방식. 자기 회귀 네네. 방식처럼 네. 지금은 있던 걸 그대로 또 넣고 새로운 걸 얻고 나온 것조차도 이미 이전에 있던 것 중에 일부분만 수정해야 되는데 통째를 다 뱉어내야 되는 그런 구조인데 맞아요. 그런 언어가 아니고 완전히 그냥 새로 한 줄이 Something new. 네. 제너레이션 될 때마다 이게 새로운 프로그램이 계속 진화하는 거죠, 프로그램이. 그런 식으로 되면 토큰 사용량도 엄청 줄어들 거고 그쵸. 약간 오토 리그레시브한 그 특성에 되게 맞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거의 생각을 뭐 좀 합니다. 거의 새로운 세계를 어떻게 보면 AGI. 네, 그 AGI. 정도는 전혀 사실 거기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었는데 제가 질문을 드렸던 뭐 이유는 사실은 이제 많은 그 시청자들은 이제 기업들이 이걸 과연 어디까지 해서 이제 뭔가 비즈니스 만들어볼까 고민을 할 때 한 5년 이내에 어떤 일이 날까 이런 고민일 것 같아서 그러니까 5년 이내를 보자면 예를 들어서 뭐 아마 그건 AGI까지는 아닐 것 같고 예. 이렇게 해서 만약에 어떤 회사에 사실 이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스타트업에서 보통 이제 개발하잖아요. 개발하면은 예전에는 기획자, 디자이너 주면은 개발자가 블락커예요. 답이 안 나와. 근데 요즘에는 개발자들이 먼저 개발을 끝낸 다음에 기획자한테 기획은 안 나오나요? 이런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 안 됐어요, 바로. 그러면 맞아요. 이제 이 정도 속도면 5년 후만 돼도 뭐 대체가 될 수도 있겠죠. 정말 뭐 인원이 10분의 1로 준다던가. 그래서 요즘에 그 실리콘밸리 발에서 JD 엔지니어 JD 보면 프로덕트 엔지니어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기획이 되는 개발자. 네. 네네. 네, 그래서 프로덕트 엔지니어가 기획할 수 있는 그래서 직군도 이 AI 시대에 맞게 트랜스포밍 되고 있다,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요거를 요리에 많이 비유하거든요. 저는 인간과 기술은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대체된다. 저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요리에 비유를 하면 네. 저희가 지금 마트 가면 모든 뭐 하나의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재료를 똑같이 다 살 수 있고 그 만들기 위해서 요리 재료들이 지금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어떤 터치를 넣느냐. 그러니까 이미 그 키트 같은 게 준비가 되어 있어도 그 키트에다가 그 키트를 요리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건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대체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체되고 안 되고의 어떠한 그 중요한 요소는 내가 얼마나 이 AI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많이 해보느냐 경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어차피 개발이라는 게 어떤
상품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개발이라는 건 일종의 그 상품을 만들기 위한 중간 과정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발, 그냥 예전에 코더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코딩만 그냥 짜시는 분들인데, 개발자는 원래, 개발자라는 용어 자체는 요구사항을 이해해서 맞아요. 이거를 상품화 하는 사람인데, 그 상품화 하기 위한 중간 과정이 코딩인 거예요. 이건 얼마든지 저는 대체될 수 있다라고 보는 도구. 생각인데, 공이. 예. 대신에 이 사람들이 역할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 개발해야 되는 범위도 많아질 거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이 AI를 정말 잘 쓰는 시대가 되면 너도 나도 생산성이 10배가 올라가면 네. 거기서 내가 잘하기 위해서는 11배, 뭐 100배까지 더 네.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은 어떤 큰 도메인 전문 지식이 있다고 하면 업무 거기 지식? 서브 지식 도메인이 다 나눠져 있어서 그 전문가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 한 명이 그거를 완벽하게 큰 빅픽처로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앞으로 많아져야 될 것 같고, 그래야지 AI한테 요구할 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처럼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네네. 더 어려운 동의해요, 것 더 같아요. 동의해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도 이런 관점에서 기업 컨설팅을 하다 보면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보면 AX 시대 전환을 외쳤잖아요. 저희 한국에서. 그런데 AX 시대를 외치면서 그런 건 거예요. 생성형 AI를 업무에 접목을 했어요. 접목하고 내가 일을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었어. 10시간에 할 거 1시간에 보고서 뚝딱 만들어. 나머지 9시간 뭐 할 것이냐. 그러면 그 9시간은 일을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들의 일이 증가했다. 9배.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현재는 아주 해피합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바이브 코딩을 잘 모르시는 그 시대에는 아주 편한데, 그때 딱 즐길 수 있는 그분들이 이제 시기예요. 이걸 눈을 뜨는 순간 눈을 뜬 순간. 일을 마구 시키기 때문에. 네. 그건 뭐 저도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줄긴 했지만 결국 다른 일이 채워지더라.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거를 좀 해보면, 제가 IT를 20년 넘게 했는데 항상 느꼈던 게 있어요. IT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IT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설명하지만, 막상 이거를 이제 IT 쪽을 잘 모르시는 윗분들, C레벨, CEO 이분들한테 설명하면, 그래서 그게 어떻다는 거지? 뭐 그냥 이렇게 바꿔주면 안 돼?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되게 IT 엔지니어분들이 화를 많이 내시죠. 저랑 코딩도 모르는 사람이 저런 얘기를 했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의사 결정자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건 거예요. 네. 거기서 네. 이제 좀 진짜 이제 업계에 있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데모를 보여주려고 하면 항상 프롬프트를 만들어 가면 안 나오더라. 그럼 이게 재현이 돼야 되거든요. 다시. 왜 안 나와요? 저는 데모 만들어 할 때마다 안 나온 적 없어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한 방에 프롬프트를 넣느냐 아니면 단계적으로 넣느냐인데, 요거에서 대체로 이제 한 방에 넣으려면 준비 과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성적인 네. 부분이.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순서대로 만들죠. 그런데 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뭐 음식 주문 키오스크를 코드로 만들었다고 할게요. 한 방에 나와야지 한 방에 안 나오고 맞아요. 멀티턴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프롬프트 개발을 할 때 항상 결과물은 뭐 10,000번을 생성하더라도 똑같은 결과물 만들기거든요. 한 방에. 후속 턴으로 나와야 되는 경우보다 싱글 턴으로 답이 쫙 나와야 되는 경우가 더 많아서. 강의장이 어디시라고요? 제가 강의를 좀 들어. 그 아세요? 저 유튜브도 시작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강의장. 저는 이런 방법도 쓰는데, 그러니까 대화식으로 이제 그 프롬프트를 만들다 보니까 마지막에 아까 이제 고객한테 다시 데모를 보여주려면 그걸 다시 이제 요약한 버전에 뭔가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그 다음에 이제 아키텍처 설계 문서를 만들어줘. 이렇게 좀 약간 리버스 엔지니어링처럼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보면 자기 검증이죠. 네. 근데 이제 제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결국은 이제 너무 예측 불가능한 자연어의 이 대화의 이력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요약된 버전을 만들고, 그건 저도 뭔가 궁금해요. 네, 아키텍처 문서들을 만들고 시퀀스 다이어그램 만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생성형 네. 모델이기 때문에 한 번 생성된 네. 토큰을 리버스하게 했을 때 자기 추적이 가능한 건가요? 완전히 그렇게까지 그게 가능하다면 이게 말이 제가 해본 바로는 맥센스한데. 이제 완전히 정확하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하는 과정에서 로스트 인 더 미들 분명히 생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어떤 누수 현상을 프롬프트로 보완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 방식이 정확하게 정확도가 떨어진다라고 저는 체감해서. 근데 이제 바이브 코딩을 또 하나 제가 이걸 테스트한 이유는 뭐냐면, 바이브 코딩을 도입하는 업체들 중에서 많은 데가 이미 AI가 아닌 걸로 만든 코드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이거를 뭐지? 예. 가서 분석을 해야 돼요.
많이 써요. 리팩토링 그런 같은 경우는 거. 사실 응, 리버스 엔진 이렇게 하게 필요하죠.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잘 되면 기존에 유지 보수 관리 네. 못하던 소스를 또 관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하나의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음. 저는 주로 제 프로그램 목적이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긴 하지만 사실 짤 시간이 주로 없고 제 주요 목적이 아니다. 저는 주로 데모를 짜거든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POC 보여줄. 정도? 그쵸? 네, 네. POC도 제가 잘 하진 않아요. 보통 가이드를 주지 제가 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완성도 코드를 짜지는 않기 때문에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체계적인 거보다는 저는 최대한 그 빠르게 결과물을 내는 그런 쪽에 진짜 포커스를 맞추게 되고 그래서 아까처럼 만든 결과물을 다시 어떻게 저장을 할까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설계 결과물을 어떻게 저장해 놓을까 그렇게 해서 다시 가져오는데 주로 요런 정도로 네. 제 팁이라고 목적에 따라서 짧죠? 팁을 한 줄 정리하면 빠르게 검증하기 위한 정도로 하면 된다. 하는데 이제 그 결과물이 이제 나중에 다시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물들을 아까 말한 이제 아키텍처 문서나 이런 걸로 미리 만들어서 넣어놓는 식으로 한다. 예, 그런 정도. 이건 이제 앞에 이제 뭐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결국 이제 LLM을 테스트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필요하기도 하고. 보기 때문에 근데 기존에는 이제 유닛 테스트라는 걸 해가지고 약간 이 펑션이 어느 정도 작동하냐 하는 기본적인 것 검증 이런 수준에서 이제 검증을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 테스트의 그래놀리티가 엄청나게 깊어질 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를 정확하게 잘 정의만 해놓으면 얘가 어떤 코드를 생성하는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물론 아직 현재 LLM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고쳐줘 했는데 못 고치고 고쳐줘 했는데 못 고치고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제가 직접 들어가서 고치는 게 훨씬 빠르긴 합니다. 맞아요. 근데 미래 관점에서 본다면 그 테스트를 얼마나 잘 작성하느냐. 그 테스트를 결국 잘 작성하려면 도메인 지식 중요하고 저는 약간 제가 있던 팀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 섞여 있는 팀이었어요. 근데 약간 두 분이 일하는 방식이 완전 다릅니다. 소프트웨어는 만들어보고 돌리고 안 되면 고치고 이런 방식인데 하드웨어는 한번 하드웨어를 구워내면 돈도 비싸고. 고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 하드웨어 코드를 실제 하드웨어 이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 번에 설계해서 한 번 코드를 짜면 모든 게 다 돌아가야 돼요. 약간 이런 관점으로 코드를 짜다 보니까 저도 약간 그런 거에 좀 감명을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설계를 되게 잘해야 된다. 그게 이제 이 LLM 시대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그런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를 열심히 많이 해보시고 리콰이어먼트를 아주 세분화해서 잘 만들어 보시고 테스트를 잘 해봐라. 그 얘기를 드리니까 저도 갑자기 하나 더 팁을 추가를 해보자면 어떤 팁인가요? 부끄럽게 이게 이제 코드가 많아지다 보면 내가 만든 프롬프트와 이제 코드 사이에 이제 갭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이걸 이제 아무리 프로그램을 잘 짜는 사람도 들여다보기가 힘들기도 하지만 귀찮아요. 안 보게 돼요. 그러면 뭐가 발달하게 되나 보니까 자연어를 통해서 네가 지금 로직을 어떻게 돌리고 있어? 이걸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로직 너 그 로직 틀렸어. 거기서 너무 지연 시간이 짧아가지고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지연 시간을 좀 늘려줘. 이렇게 해서 트러블 슈팅도 자연어로 하게 되더라. 이런 그것도 것도 뭐 있어요. 괜찮아요. 이 시점에서 한번 우리 펀한 요소로 이상형 월드컵이라고 하는 게임 아시죠? 네. 그래서 이상형 월드컵을 하는데 이제 여행 아니었어요? 여행지를 여행지를 골랐어요. 네. 여행지를 이제 사진을 비교하면서 고르는 게임을 한번 즉석에서 만들어봐라라고 하는 프롬프트를 제가 이렇게 넣고요. 물론 이제 이상적인 여행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좀 제이슨 자료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고 제가 만들 거고요. 일단 제가 만든 결과물을 보시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한 주씩 한번 추가해가지고 좋아요. 좀 개선을 해보면 어떨까. 보시죠. 월드컵 나왔습니다. 네. 뭐 뉴욕하고 일단 이렇게 케이프타운. 코드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대강 한 9강이네요. 그러니까 9개의 이제 도시를 두고서 가고 싶은 데를 고를 수 있게. 근데 제가 단 한 줄만에 긴장감이 프롬프트로? 전혀 없으니까 긴장감 추가해 주세요. 긴장감. 긴장감. 왜냐하면 월드컵인데 뭐 이렇게 긴장감이 없어요. 역시 이거 이 이공계와 저는 이거 보고서 네. 너무 잘 잘 만들어가지고 버그 없이 돌아간다. 그러면 자 우리 저기 저 먼저. 수진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긴장감을 그냥 UI에 어떻게 넣을까요? UI에 긴장감을 추가하는 요소를 가미해줘. 근데 뭐 어떤 긴장감이라고 질문해주지 않아도 될까요? 그냥 이 정도면 될까요? 심리적 긴장감?
심지어 긴장감. 시각적 어, 긴장감도 제가 있겠지만 안 쓰는 네, 그래서 아마 시간적 긴장감 시각, 같은데? 시각적 긴장감이 있고 시각적? 심리적 긴장감인데 시각적으로 하면 너무 뻔한 결과가 나올 것 아. 같아서 심리적 긴장감을 좀 이 넣어보고 정도도 알아서 싶어요. 해줄 거다. 못할 것 같지만 해봅시다. 네, 해보시죠. 네, 잘 되면, 돌려보고 네. 네, 또 그리고 찬성님의 이제 엔지니어링스러운. 사장님 머리가 복잡하시겠어요. 다음에 무슨 근데 사실 저희가 이거 뭘 뻔하게 해서 이렇게 한 줄로 가지만 실제로는 정말 그쵸. 많은 디테일을 살려서 하죠. 네. 근데 사실은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한 줄로 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복잡하게 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예, 얘는 이제 조금 빠르게 결과가 타이머도 준대요. 오, 좋다. 나오고. 아, 이걸 역시 타이머 보이면. 저랑 차이가 있네요. 네, 타이머. 이걸 보시는군요. 네. 저 이거 안 읽어요. 전 다 읽죠. 그렇군요. 아, 제가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중요해진 게 프롬프트 문해력. 봐야 되는구나. 그러네요. 예. 네. 수정 코드를 확인해 보라고 하네요. 저는 대체로 이거를 결과물이 나오면 결과물을 보고서 딱 여기서 요거 수정해 이렇게 보는 편이고 과정을 잘 안 보고 하는 편. 그래서 프롬프트를 많이 쓰는 편이죠. 예. 대표님이 안 좋아하겠네요. 네. 비용이. 저는 네.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툴을 만들어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프리뷰하는 거랑 똑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긴장감을 추가해줘 하면 긴장감 추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그냥 많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동시에 패러렐하게 프리뷰를 몇 개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원하는 걸 선택하고 거기서 또 패러렐하게 생성을 하고 오. 그렇게 해서 네. 최종 결과물을 좋다. 코드화시켜서 커서로 그냥 생성할 수 있는 나오네요. 양이 정해져 나오나요? 있으니까. 이제 뭔가 긴장스러워요. 왜 긴장스럽죠? 왜냐면 바가 네.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아, 시간. 네. 근데 시간이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도 얘가 시간을 딱 넣었네요. 네. 그죠? 심리적 긴장감을 추가하는 데는 시간 압박인가 봐요. 그런가 네, 보네요. 네. 오. 좋네요. 이제 찬성님께서 바르셀로나, 네. 찬성님은 아하, 어떤 프롬프트를 저는- 넣으시겠습니까? 저도 그냥 긴장감에 조금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긴장감에. 아우, 저 찬성님 긴장됩니다. 프롬프트 오늘 안에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병렬적인 거 너무 해보고 싶어요. 네, 네. 다른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유를 드리기 위해서. 그럼요. 너무 잘 그거 나왔다. 어떻게 너무 잘 표현할지 만들었어. 모르겠는데 네. 지금은 이제 초 단위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음. 초기에는 천천히 떨어지다가 바가 끝에 가서는 쭉 빨리 떨어지는 오, 하는 거 참신하다. 하고 빨리 참신한데. 떨어질 때마다 약간 펄스를 주는 거죠. 약간 시간. 빨간색으로 맥박. 두근두근 이런 맥박을 이렇게 어떻게 뭔가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시각적으로 맥박을 네. 텍스트로 주세요. 그 백그라운드도 바꿔주세요. 백그라운드 하니까 마음 이게 딱 편해져. 이런 상황 같네요. 네. 개발자와 그 비개발자. 대표님. 네. 아니 대표님. 아 대표님. 이거 한번 넣어봐. 이러고 이게 되는 시대네 진짜. 아 너무 네. 멋지다. 대시 하나를 넣고 네. 거기에 대시? 대시를 네, 넣으시래요. 대시. 프로그레시브 바가 이렇게? 줄어들 프로그레시브 바, 네. 진행 바가 네. 줄어드는 점점 빨리 줄어들게 해줘. 점점 빨리 조금 확대를 그리고 괄호 해요. 열고 긴장감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네. 빨리 약간 이유를 설명을 해주면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제 저도 이유를 설명할 편인데. 예. 이상형 월드컵 여행지 말고 만약에 LLM 월드컵 했으면 더 긴장스러웠을 거예요. 아. 저희 입장에서는. 네. 너무 뻔한 거 아닌가요? 답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럼요. 일단 그리고 하나? 하나는 두 개? 네. 그 뭐라고 표현해? 펄스, 맥박. 아, 맥박. 맥박이라고 하셨어. 맥박. 맥박되는 효과. 뭐 이왕 하는 거 네. 영어로 펄스 효과로 더 긴장감. 긴장감을 긴장감. 긴장감. 극대화. 한번 또 과연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이렇게 하면 보통 한 번에 잘 안 되는데. 네, 쉽지는 않지만 뭐 이런 얘는 또 재미나는 일부러 이렇게 코딩하는 거 보이잖아요. 네. 그런 효과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데모할 때 많이 쓰게. 아니 됩니다. 너무 잘 만들었어요. 재밌게.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이런 그 바이브 코딩 툴들이 많아지니까 이런 비슷한 UI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바이브 코딩 툴은 결과물의 디자인이 되게 예뻐. 어떤 거는 디자인이 좀 안 좋아. 그런 것도 보게 되고요. 이게 다양하게. 소프트웨어 도구를 보는 기준이 좀 바뀌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되게 기능 위주로 갔다면 저는 그런 이제 요즘은 UI는 보여주는- 미적인 요소, 최대한 UI, 나중에. UX. 그렇죠. UI는 전 최대한 나중에 이쁘게 만드는. 왜냐하면 이쁘게 만드는데 들어가면 코드가 맞아. 너무 난잡한 게 많아요. 아, 예를 들어서 뭐 네. SVG를 직접 만든다든지 네.
약간 CSS 룰 같은 게 나중에 보면 한 1000줄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나중에 추가하는 게 낫지 기능이 먼저 되는 게 우선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써먹어야겠다. 그러네. 그걸 별도로 빼놨다가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어줘 해서 토큰은 절약하고 네. 나중에 CSS를 나중에 예쁘게 이제 뭐를 나왔나요? 만들어 놓는다고. 열심히 만들고 있죠? 네. 이제 아직, 코드 네. 업데이트를. 생각 중이군요. 여기 나왔나요? 프로그레스바 속도 변경, 네, 2.5 타이머 2.5로 위험 설정했대요. 상태, 펄스 효과 추가, 음. 타이머 색상 변경, 타이머 색상, 색상 재밌겠는데요? 변경. 네. 네. 저 이제 앞으로 이제 고객 만나면 데모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이상형 고객분들 월드컵. 기다리세요. 네. 네. 이미 이 방송 많이 보시면 기대감이 없을 텐데 고객분들이 데모 이렇게 하시면 디테일을 추가해. 또 방법을 찾아야죠.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롬프트를 넣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뻔한가요? 기대되네요. 네. 긴장감을 더 강화시킨. LLM이 많이 발전해서 예전에는 이제 2, 3년 전만 해도 구글이 LLM 관련 어떤 데모 할 때 사람들이 막 긴장, 약간 될까 지시를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될까 안 될까 근데 긴장하면서 요즘은 되게 지켜봐요. 마음 편해 보이더라고요. 요즘은 긴장 안 하세요? 요즘은 잘 요즘에 안 너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잘하니까 잘하니까. 멀티모달에 완전 끝판왕으로 잘하고 있잖아요. 너무 어때요? 나왔나요? 놓쳤어 벌써. 이런 참. 네. 다시. 처음에 조금씩 줄어들다가 네. 막판으로 여기서 갈수록 진짜 천천히 펄스 효과는 들어가다가 없지만. 펄스 네. 효과는 펄스 효과를 그냥 색상으로 했군요. 네. 네, 색상으로.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원하는 걸 이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걸 보여준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네. 이런 뻔한 요소가 되게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티모달 말씀도 하셨는데 멀티모달 제가 지금 이제 만들어 보고 싶은데 아직도 시간이 몇 가지 없네요. 사실 긴장감 더 주려면 가격, 여행지 예산 뭐 이런 거 넣으면 그러면 또 긴장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네, 이거 너무 재밌어요. 코딩을 하러 가야 되겠죠? 네. 이제 이런 걸 올리면 이제 제프 딘이 안 오는 거예요. 제프딩. 그럼 어떤 거 올려야 됩니까? 거의 이제 얘기를 많이 해서 요 얘기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이제 바이브 코딩이 이제 적용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랬었을 때 바이브 코딩을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분야도 있을 것 같다. 또는 어떤 기업이 만약에 바이브 코딩을 도입하고 싶다면 그게 어떤 장벽을 넘어야 될 거다. 혹시 이런 데 대한 의견이 있을까요? 아마 찬성님하고 저의 머릿속에 보안이 보안. 키워지 않을까요? 보안. 관련해서는 그리고 너무 큰 범위의 프로젝트는 아직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작은 구체적으로 보안이라고 한다면 생성형 AI 시대가 오면서 네. 그 보안이 엄청 취약하잖아요. 어떤 예를 들어서 MCP만 하더라도 내 고유 키를 그냥 거기다가 넣고 생성해 버리는데 그 보안이 정말로 크리티컬한 것들에 있어서는 금융이나 뭐 이런 쪽들에서는 이 바이브 코딩으로 뭐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되게 취약할 것 같아요. 거부감이 있을 거부감이 수밖에 확실히 없죠. 있을 수 있죠. 저는 사실 말씀하신 그 거부감이 제일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 그냥 툭 네. 말해놓고 바이브 네. 코딩을 통해서 나온 저 코드 얼마나 믿으세요? 제가요? 네, 두 분이. 저는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계속 똑같은 말 하는 건데 도메인에 대해서 AI세요. 네, 저는 한결같이 도메인을. 저는 이제 그냥 설계를 먼저 네. 저희는 뭐 설계를 하면 거의 막 100페이지씩 설계를 하거든요. 네. 설계 문서만. 그러면 이제 요구사항이 아주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니, 그거에 대해서 요구사항만 명확하면 바이브 코딩도 괜찮다 이거죠. 그 요구사항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가 만들어졌다 하면 이제 얘가 어떻게 코딩 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보통 트레디셔널 엔지니어들이 하는 게 오버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예를 들어 하드웨어 스펙 아주 좋은 걸 갖다 놓고 기능이 잘 작동되는 걸 만든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약간의 인베디드 디바이스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하든지 옵티마이제이션을 나중에 서서히 해가지고 딱 프로덕트화하는 이런 어프로치가 많은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내가 테스트를 예를 들어서 레이턴시를 얼마를 반드시 만족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줬는데 이거 만족만 해버리면 나는 그 중간 결과물을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두 분은 코드 리뷰를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누군가의 코드. 저희 사내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그 코드들이 너무 방대하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인간이 짠 코드도 보기가 싫은데, 이 바이브 코딩 코드 보는 건 더 싫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반대로 전 생각하는데
이 바이브 코딩하고 AI 코딩 덕분에 리뷰를 AI가 해주니까 많이 좋아질 것 같다 오히려. 또 유닛 테스트 코드도 짜주니까 좋아질 것 같다. 저는 그 생각이. 저는 이제 오로지 테스트 네. 테스트만 믿어야 한다. 왜냐면 한결같은 분인 것 근데 같아요.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도 네. 자연어로 질문을 잘 해야 네.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유니코드 테스트를 짜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죠. 네. 실질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는 테스트 코드 자체는 직접 다 살펴봐야 된다고 보고 이제 그게 완벽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코드 설명해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코드 설명에도 얼마든지 할로시에이션이 끼어 있을 수 맞아요. 있는 거고 이게 어떤 편향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LLM을 안 믿는 거죠. 얘가 무슨 일을 해서 일을 잘 할 수는 있는 건 알겠는데 그게 안 맞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테스트 코드는 내가 맞아요. 직접 리뷰하고 확실하게 아, 이거는 오케이 하고 도장을 찍어주면 이제 그 다음에는 상관없는 거죠. 근데 그 테스트 코드를 얘가 만든다 하면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반대로 바이브 코딩이 적용돼도 되는 분야가 이 말에 좀 클루가 있는데 그게 전혀 상관없는 분야들 있잖아요. 마케팅. 좀 기존의 어떤 것들을 바이브 코딩을 막 적용해서 개인이 요즘에 그 미국발에 있는 IT 뉴스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프로덕트 엔지니어도 그렇지만 디모크래티제이션, 민주화. 한국어로 번역하면 좀 이상한데 그 개발에 있어서 대중화. 평준화, 대중화가 됐다. 그런 게 비개발자들도 막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수업만 하더라도 그런 마케터 분들 많으시거든요. 기획자분들. 그리고 최근에 한 국내 대기업에서 비개발자 출신의 프로덕트 엔지니어를 뽑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재밌는 게 저는 이제 기업 고객을 많이 만나잖아요. 기업 고객들마다 정말 상황이 다르더라. 어떤 회사는 지금처럼 이렇게 앞서 나가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조금 거부감을 가진 데도 있고 그 편차가 되게 심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다 바이브 코딩하고 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아닌 데도 많고 그렇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이렇게 퍼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은 바이브 코딩이 막 네. 언론에서 보도하는 거 그리고 막 바이럴이 되면 되게 막 있어 보이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뭔가를 많이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파지리하게 말을 하는 거에 비해 실제로 써보면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고 그거 한계를 풀기 위해서는 도메인 지식, 나만의 지식, 개발자의 노하우가 되게 더 중요해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해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동의합니다. 네, 메타인지가 LLM은 안 되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인간만큼. 뭔 소리냐면 뭐 라이브러리가 업데이트되거나 없는 함수 만들어주거나 자기가 학습된 지식 컷오프 안에서만 돌아가기 때문에 메타인지와 나의 지식의 경계를 정확하게 나눌 필요가 있다. 잘 쓰려면. 오랜 시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제 그 마무리 짓는 측면에서 이 바이브 코딩 시대에 이 방송을 봐주시는 시청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얘기 마지막 한마디 너무 길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철학자 말을 하나 빌려왔는데 네, 철학자 중에 비트겐슈타인이라는 분이 있고 언어의 경계가 곧 세계의 경계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요즘처럼 이게 이제 바이브 코딩이 자연어로 무언가의 기능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시대가 이게 단순히 버즈워드가 아니라 앞으로의 시대적인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언어를 구사하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내 언어가 곧 내 세계니 지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비판적 사고 그리고 근본이 있는 어떤 지식들을 채워 나가야지만 이것들을 쓸모 있고 없고로 갈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한히 일단 도전을 해보셔라. 비개발자인 저도 이렇게 하고 있는 세상이니 보시는 분들 모두 무한한 가능성을 품어서 한국도 AX 시대에 정말로 잘했다. 뒤처지지 않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하고 싶던 네. 얘기입니다. 네,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마지막. 하셔야죠. 구글의 기술의 언어를. 맞아, 그거 하려고 이제. 네. 너무 멋진 멘트예요. Make it happen with Google AI. 구글 기술의 언어를 행동의 언어로 바꾸는 아침. 네, 구글 클라우드 인사이트 AI 브렉퍼스트. 구글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인사이트.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눠주신 박찬성 연구원님 그리고 강수진 박사님께 정말 큰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더 흥미롭고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